21세기 새로운 리더의 모습을 찾아봅니다. 리더의 품격. 많은 정치인들이 시민과의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즘 현장에서 그들과 호흡하며 한 목소리를 내는 분이 있습니다. 노동운동 10년, 시민사회운동 20년. 이젠 양천 지역에서 양천 지역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 정치를 실천하고 있는 분인데요. 과연 어떤 분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와 제가 어쩐 일까지 오셨어요? 위원장님 뵈러요. 제가 많은 분들을 인터뷰해봤지만 이렇게 전통시장에서 뵙기는 또 처음이에요. 그런가요? 예. 이쪽엔 웬일로 오셨어요? 전통시장에? 우리 양천 지역에는 그 갑과 을이 있다면 을 쪽은 전통시장밖에 없어요. 대형 마트가 없습니다. 백화점도 없고. 그래서 가장 우리 서민들,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시장이죠. 사무실이 마침 앞이다 보니까 뭐 뒤에 있는 시장이라서 지나다가 인사하고 또 밥도 먹고 가끔 또 이런 양말도 사고 팬티도 사고 그런 거죠. 위원장님 자주 뵈세요?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게 직접적으로 말은 많이 안 했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워요. 그러시구나. 아이고, 네, 위원장님 인상도 굉장히 좋으시고 소탈하신 것 같아서 오늘 토크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별로 안 들어봤는데. 그러세요? 그 전에 해주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리더의 품격에 임하는 자세라고 직접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언문, 나 이용선은 리더 품격에 임하면서 그 어떤 숨김도 없이 진실만을 재미있게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천을 지역위원장 이용선. 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접전 끝에 낙선을 하시고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로 소감을 대신하셨는데요. 어떻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시면서 답은 좀 찾으셨어요?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우리 지역이 지금 지나는 비행기 소음 피해 다른 지역은 없거든요. 가장 심한 지역이 우리 양천 을지역이에요. 신월동 지역.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는 꽤 큰 시장이었어요. 아, 정말요? 지금도 면적은 적지는 않습니다만 이 안쪽 시장은 다 거의 죽었어요. 이 통로만이 거의 살아있다시피 한데 이쪽에 이 시장이 위축된 것은 이 바로 뒤에 있는 뉴타운 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 양천에서는 가장 큰 뉴타운 지구예요. 앞으로 3,000세대 이상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외지 투자자들은 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쪽 지역의 인구가 확 줄었죠. 그리고 빈 구석을 뭐 조선족 동포라든지 외국인들이 와서 합니다만 구매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한때 최고의 시장으로 평가받았던 이 시장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게 지역의 특수성이죠. 그 외에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교통 환경이 매우 불비합니다. 그리고 양천을 강서 양천을 가로지는 그 경인고속도로가 있어요. 그게 도시 양쪽을 나누기도 하고 또 교통 체증도 심하고 또 환경도 아주 그 형편없이 만드는 이런 그 제목복길 경인고속도로를 지금 삼중도로 하면서 1층을 공원화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도시를 통합하는 이것도 큰 지역의 숙제인데 오늘 연말에 기공식을 하고 내년 초면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5년 지나면 그 서울의 관문, 이 서남 지역에 무려 7km에 달하는 멋진 공원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마 이 지역 주민들한테 큰 선물이 될 거다. 그리고 지금 경전철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12개 그 여기 있는 경전철도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그 제대로 차질 없이 또 제대로 그 건설돼서 지역 주민들, 그 안에 도시 외곽에서 고통받아왔던
우리 신월동 주민들에게 상당히 그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좀 지역의 이 발전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또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굉장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서 휴식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위원장님께서 찾는 힐링 스페이스 같은 공간이 있나요? 힐링 스페이스, 야, 표현이 아주 고상하고 좋습니다. 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건강상도 식후경이라고 네. 밥을 잘 먹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조그만 한정식 집인데 네. 거기에 제가 자주 가고 맛있게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 된장찌개입니다. 아 정말요? 명품 된장찌개니까요. 이따 가서 맛을 보시면 네. 아마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위원장님 저 배도 고픈데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볼까요? 그러시죠. 갑시다. 네, 소개해 주세요. 뭐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감자를 많이 넣어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더니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넣네요. 와, 맛있죠? 시원해요. 네, 아주 뭐 해장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요? 술 먹고 다음날은 좋아요. 와, 위원장님 된장찌개도 굉장히 맛있는데요.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도 뭐 있으세요? 예, 저는 그 대구 꼴탕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구탕 같은 거 이 시원하고 좋죠. 얼큰한 거 좋아하시나요? 얼큰하고 그냥 조림보다 탕, 국물 있는. 국물 있는. 평소에 술은 많이 드세요? 뭐 지역 활동하다 보면 종종 술을 먹게 되는데 그럴 때 술을 깨는 비법이 탕입니다. 아, 생선탕. 딱이네요. 환상의 콤비네요. 예. 그래서 생태탕, 생대구탕, 캐비죠. 아, 좋습니다. 네, 위원장님이 정하신 힐링 스페이스에서 정말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위원장님 보면요, 뭔가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털털한 성격이실 것 같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저는 그 예리한 눈빛을 포착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혹자는 정말 이 타협을 모르는 대쪽 같은 성격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위원장님 평소 성격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제가 웃지 않으면 네. 날카롭다, 살짝 무서운 것 강하다,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웃으면 오히려 푸근한 아저씨 같다고 하죠. 위원장님의 인생을 살짝 한번 엿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나의 인생 그래프인데요. 뭐 행복했던 순간이나 힘들었던 순간 스티커를 붙여주시면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죠. 20살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때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시대 자체가 조금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에 약간 우울함으로 표시해 볼까요? 아마 이 정도? 네. 뭔가 인생의 좌표를 또 삶의 방향을 정립하던 시기고요. 제 인생은 크게 봐서 운동의 인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0대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네. 30대 중반부터는 시민운동, 또 40 넘어서는 민족 화해운동, 네. 인도전 운동. 그런데 그 출발이 역시 대학 시절에 정상적인 그 일반 대학생의 길을 가기보다 노동자 서민들과 더불어서 인생을 보내겠다 이런 결심을 가졌던 게 대학 시절이고. 네, 들어보니까 학교 제적도 당하셨다고요. 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때가 80년이죠. 네. 80년에 그 광주 항쟁이라는 큰 사태가 벌어지죠. 그때 광주 학살의 참상을 알리는 작업을 하다가 네. 체포돼서 군법에 회부되고 또 제명도 당하고 감옥도 좀 살고 그 강집이라고 하죠. 군대에 끌려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부모님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때 청년 시절에 그 나름대로 청년
그 엘리트로서 세상을 위해서 또 그 당시엔 또 역사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이제 한참 클 때인데 그때 단 하나의 아픔이 있었다면 부모님, 특히 어머님에 대한 죄책감이 컸죠. 그게 거의 평생을 그 가슴속에 죄송함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풀렸습니다. 효도 많이 하셨나요? 아니 그거보다도 그 부모님들의 기대 수준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기대 수준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그 재표 가면 네. 연락도 안 되고 또 뭔 일 당할지 모르고 해서 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네. 지금 합법공간대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은 그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안 하죠. 네. 그럼 30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살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은 네. 노동운동을 할 때입니다. 80년대 중반은 대우자동차 노조 민주화 운동이 꽤 알려져 있는데 네. 거기에 제가 이제 활동을 같이 했었고 30대 초반까지는 주로 그런 일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노동운동을 했던 그렇죠. 그런 시절이었고 스티커를 붙여준다면 어떤 거 그 당시는 참 붙여주실까요? 그때 상당히 재미를 많이 느끼고 보람을 느꼈던 시기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짧은 시기에 그런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각성되면서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뭉치고 그렇게 해서 관철시켜 나가는 것들을 불과 몇 년 사이에 압축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참 미래가 있구나. 변화와 발전의 가능성들을 맛봤던 최초 행복한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30 시절을 보내고 부록의 나이 40에는 어떤 운동을 또 하셨었나요? 제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 그 저희 같이 사회운동, 학생, 노동운동 했던 사람들한테는 많은 그 방황기입니다. 그 인생의 좌표, 민주화는 좀 이루어졌는데 네. 87년 6월 항쟁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민주화는 이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성된 건 아니고 그 인생의 좌표를 재설정하는 데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저는 이제 노동운동 한 시기를 마감하고 네. 시민운동으로 전환합니다. 그때 했던 게 공명선거 캠페인을 했던 공선협, 그리고 경제정의 실천사업을 했던 경실련, 이런 단체하고 제가 만나게 되고 거기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점진적 개혁 노선으로 그런 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예. 제가 듣기로는 또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을 그것은 이제 90년대 중반 한참 시민운동이 경실련을 중심으로 해서 네. 시민운동이 상당히 꼽힐 때인데 네. 90년 중반에 북한에 대홍수라 하죠. 큰 물피해 난 이후에 북한의 그 소위 인도적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고난행군식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요. 북한의 경제가 그 아주 급전직하 악화된 데다가 천재지변이 겹치면서 북한 주민들이 혹자는 100만, 최소 100만에서 300만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인도주의적 지원운동,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무려 한 400만 명 이상이 남쪽에서 해외에서 같은 민족이라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백억의 자금이 모아집니다. 그걸 통해서 북한의 중국산 옥수수를 구입해서 북한의 인도적 그 지원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남북관계 교류의 물꼬가 터집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북한을 다니면서 북한의 그 뭐 농업, 보건의료, 뭐 여러 가지 분야의 교류를 시작합니다. 스티커를 붙여주신다면 어떤 그때가 참 저는 또 하나의 벽을 깨는 네. 그 역사의 놀라운 그 현장을 경험했던 걸로 제가 가장 보람 있던 시기입니다. 북한에 가서 직접 보니까 어떠셨었어요? 북한에 가니 답답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는 뭐 두말할 거 없고 지금 그 통계로 보면 30분의 1 하지만 실제 100배 차이도
더 날 정도로 북한의 경제 수준은 낮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의 생활고가 심각하죠. 또 정책 상황도 안 좋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은 민족으로 좀 안타까움이 많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는 역사적인 어떤 연원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남쪽 우리 국민들하고 다를 바 없는 민족인데 그들의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지 않겠냐. 같은 민족의 성원으로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정말 이야기만 전해 듣는데도 뭐 굉장히 참담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정말 뜻깊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55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시민운동을 쭉 하고 있으면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 연대기구의 대표를 겸임하고 있었죠. 그걸 통해서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가 지방선거의 가치, 정책 중심의 그 연대 활동을 하게 되죠. 저도 거기에 어떻게 몸을 담다 보니 한 걸음 두 걸음 그 발이 빠져서 정치권으로 몸을 옮기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30년 가까이 시민분들과 함께 하셨고 또 민주통합당 당 대표로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비례대표로도 충분히 나가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양천 을 지역구에 출마하신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비례는 앞으로 그 비례대표제를 확장시켜야 됩니다만 비례는 지역에서 뛰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전문가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그 대변자들,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중요한 그 정책 과제를 대표할 정책 전문가들, 뭐 이런 분들은 지역에서 그 출마하기는 어렵죠. 평소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주어진 몫이 비례대표라고 보고 저같이 시민운동하면서 현장에서 잔뼈가 굳던 사람은 전 지역에서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뛰어들었는데 현실의 벽은 참 높더만요. 그럼 스티커를 붙여주신다면 어떤 스티커 붙여주실 건가요? 좀 더 보람있게 살고 싶다고. 이제 위원장님의 현재입니다. 현재 행복하시나요? 예, 저는 떨어지고 나서 조금 초기에는 막막했죠. 떨어진다는 걸 아무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든 와서 보니 제가 이 지역에서 20여 년 살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양천구에 살았던 그 기간은 길었지만 여기서는 잠만 자는 곳이었지 지역 주민들과 교류나 지역에 대한 이해가 참 부족했었다는 것을 막상 출마하니까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나의 또 다른 삶의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2년 반이 벌써 흘렀습니다. 지역도 많이 이제 파악이 됐고 또 지역 주민들이 많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그 꽤 많은 일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제도 많이 발굴했고 또 그 이제 성과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재미있다 생각하고요. 이런 일을 계속 해도 보람이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인생이 즐거운 것 같은데. 즐거우면 좋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말 위원장님 인생에서 항상 중심에 시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장님에게 시민들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글쎄요. 초기에는 그 머리로 생각을 했죠. 의무감? 그 당시에 청년 엘리트로서 가져야 될 어떤 소명감, 의무감이 사실은 더 컸고 그리고 그 주변에 나의 이웃이 너무 가난했거든요. 이제 70년대 제가 처음 서울 왔을 때 살았던 곳이 도남동, 동서운동 산동네였는데
그 당시에 대학을 가는 것은 아마 10%, 15%? 15%, 10% 이 정도 갔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산동네 그 청소년들은 대부분 그 공장을 다녔죠. 특히 그 동대문 그 청계천에 있는 그 섬유 봉제 이런 데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는 감성적인 어떤 충격이랄까. 점점 살아오면서 그 시민, 서민, 특히 최근에 그 우리 지역 주민, 그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족이고 나의 부모고 형제고 자식이고,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 구체적 실감이 좀 커지고 있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마 김수환 추기경님이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70년이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저도 이제 점점점 실감으로 커지기를 기대하고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장님의 인생에서 시민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해서 이용선 위원장님의 내 인생의 그래프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순서가 있습니다. 나의 버킷리스트인데요. 위원장님 앞으로 살면서 하고 싶은 일 몇 가지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티아고의 길 걷기라고 적어주셨어요. 그게 제가 사실 사회운동 하면서 국토순례 대행진이라든지 걸어서 전국 순회하는 거라든지 또 파리에서 베를린까지 자전거 행진 이런 여러 가지 행진들을 기획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정작 저는 별로 걷지를 못해서 그래서 한번 뭐 산티아고 길이 됐든 또 한국 국토든 한번 길게 한번 걸으면서 자연과 또 제 자신도 좀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버킷리스트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더의 품격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상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 그래서 초심이 항심이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저는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 그 자세 이런 것을 끝까지 가져가고 싶다. 이게 저한테 제일 중요한 자원인 것 같습니다. CJ 헬로비전 모든 컨텐츠를 다시 보고 싶다면 리모컨의 빨간 버튼만 누르면 끝! 평생 소장 무료 VOD 우리 동네 사랑방.